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권의 변화와 판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은 내핵과 외핵, 멘틀과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멘틀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 에너지의 분출로 인해서 지각의 변동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직권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직권의 변화 중에서 판 구조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판 구조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판 구조론에서 일단 판이란 지각하고 멘틀 중에 좀 단단해진 맨 윗부분만 포함된 100km 정도의 두께를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암석권 또는 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중에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여기 모형에서 보듯이 대륙 지각은 두껍고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아요. 그런데 밀도로 따지면 누가 더 밀도가 높으냐 하면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높아요. 여러분들 물과 기름을 섞어 놓으면 어느 게 위로 올라오죠? 기름이 위로 올라오죠? 그거는 물이 밀도가 더 높고 기름이 밀도가 더 낮아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도가 더 높은 해양 지각과 밀도가 더 낮은 대륙 지각이 있을 때 둘이 서로 만나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아래로 내려갈까, 어느 쪽이 위로 올라올까 그거를 판단할 때 이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판 아래는 뭐가 있냐 하면 연약권이 있어요. 이것도 멘틀인데 상부 멘틀 중에서 열 에너지가 계속 위로 올라오니까 윗부분에 녹아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말랑말랑하니까 연약권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연약권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계속 하부 멘틀이 있는 상태인 거죠. 판의 경계 부분에서 주로 지진이나 화산활동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판 경계를 이 지도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여기가 태평양판, 그리고 여기는 유라시아판, 그리고 아프리카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이런 식으로 판이 10개 정도로 크고 작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판의 경계 부분에서 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지도를 보면 화산이 발생 주로 했던 곳은 빨간색, 그 다음에 지진이 주로 발생했던 지역을 파란색 점을 찍었는데 지금 그 점에 찍힌 흐름을 보면 위에 판의 경계랑 거의 비슷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의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의 경계는 수렴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면 판 중에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소멸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는 가운데 부분이 비게 되니까 이 부분에 새로운 판이 생성되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것이라서 판의 생성이나 소멸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수렴형 경계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수렴형 경계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 하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두 번째 경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가까워질 때,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졌을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대륙판과 해양판에 가까이 왔을 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섭입형이라고 하는데 한쪽이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밀도가 큰 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텐데 어느 쪽의 밀도가 크냐 하면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가까이 오면서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된다. 그래서 섭입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섭입이 되면서 이 마찰, 넓은 지역의 마찰이 엄청 심하니까 이 아래쪽에 그런 뜨거운 열기가 생기면서 위로 화산이 폭발하고 또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바다가 깊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좁고 긴 골짜기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바닷속의 골짜기를 해구라고 하거든요. 해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해구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그 위에 바다 위에는 화산섬들이 늘어서게 되는데 그것을 호상열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습곡 산맥, 이렇게 굽어진 습곡 산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그 부분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특히 지진 중에는 아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신발 지진 같은 것들도 일어나요. 그리고 해구와 호상열도, 습곡 산맥 이런 다양한 지각 변동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두 군데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본 해구, 일본 부분이 이 호상열도거든요. 활 모양으로 휘어진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바로 여기 첫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 그러면 무슨 판과 무슨 판이 만난 걸까요? 일본은 유라시아판이라는 대륙판과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이 만났겠죠. 그렇게 해서 된 그런 형태니까 여러분들 요 첫 번째를 일본 해구, 호상열도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루, 칠레 부분, 페루나 칠레 부분도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섭입형을 이루는 곳의 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섭입형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해양판 중에서도 밀도가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밀도 차이로 인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섭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 위에 대륙판과 만났을 때와 비슷하죠.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섭입형을 이룰 때는 지진이 일어나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해구나 호상열도 돼요. 여기에는 대륙은 없으니까 습곡 산맥은 생기지 않고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바다와 바다 사이에서 그래서 굉장히 깊게 들어간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처럼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난 그런 곳을 우리가 수렴형 경계 중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섭입형이다 라고 기억하고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이런 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둘 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여간에선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계속 위로 올라가서 충돌하는 충돌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해구나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주로 지진과 습곡 산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진과 습곡, 위로 굽은 그런 산맥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 그 중에는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높은 산이 거기 같이 포함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 충돌형에서 대표적인 예는 그러니까 그 인도와 유라시아판 부분이 만나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에 대표적인 충돌형입니다. 자, 지금 수렴형 경계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일본이나 페루, 칠레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 산맥 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명과 함께 어떤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기억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고 있는 그런 판이라서 가운데 부분으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산맥이 형성이 돼서 바닷속의 산맥이라서 해령이라고 부르고요. 가운데 그 틈을 나뉘어진 골짜기다 그래가지고 열곡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 하면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대서양 중앙에 사진을 찍어보면 바닷속이라서 선명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대요. 가운데 부분이 갈라져 있고 양쪽으로 산맥. 그래서 해령과 열곡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진과 화산도 발생하는데 지진은 위로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위쪽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주로 천발 지진, 하늘과 가까운 천발 지진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수렴형에서 얘기한 지진은 깊은 곳에서 섭입이 되니까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신발 지진이에요. 깊다는 의미로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중발 지진이나 천발 지진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진은 굉장히 깊은 곳, 중간, 그 다음에 위 다 일어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 발산형에서 얘기하는 지진은 천발 지진, 위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다 라고 구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그러면 발산하는 경우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겠죠. 그런데 여기는 바닷속이 아니기 때문에 해령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이 사이가 틈이 벌어진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그거를 주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해서 아프리카판과 소말리아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갈라지고 있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 지구에서 찾자면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요 니은에 해당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곳은 동아프리카 열곡대인데 거기에 지진과 화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여기도 역시 천발 지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진은 신발이나 중발 지진도 나타날 수 있는데 발산형 경계에서는 다 천발 지진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어야 하고 그 각각 해당되는 지명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로 넘어갈게요. 보존형 경계는 판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 판과 판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긋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 면을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변환 단층.
변환단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변환단층이 생성됐을 때 그 부분에서는 판이 생성되거나 판이 소멸되는 게 없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서 그거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거든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의 생성 소멸이 없다라고 선생님이 X를 쳐놨으니까 그거 기억해 두고, 이때는 지진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마그마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산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고 움직임이 진동이 생기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를 변환단층이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있는 판으로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일본 부분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 그리고 이쪽에 남아메리카의 페루, 칠레 부분은 아즈카판이라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그런, 여기 부분은 수렴형, 섭입형이었고, 그 다음에 서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되는 부분으로는 필리핀판, 여기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가까워지는 이 부분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충돌형은 여기 인도와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렴형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일본, 그 다음에 페루, 칠레, 그리고 인도, 이 부분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발산형 경계로는 멀어지는 관계인데 대서양 중앙 해역, 해양판끼리 멀어지는 곳, 대륙판끼리 멀어지는 곳은 여기에 부분에 보면은 여기 아프리카판하고 소말리아판이 벌어지고 있는 17대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 보존형 경계로 유명한 곳은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부분에 생성이 되면서 서로 어긋나는 변환단층이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 사진에 보면은 요거는 열곡이고 여기에 이렇게 불룩한 건 해령인데, 이렇게 해령인데 옆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 다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옆으로 가로 방향으로가 서로 어긋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분출돼서 멀어지는 속도가 서로 다르니까 여기 부분은 조금 빨리 이쪽으로 멀어지고 여기는 더디게 멀어지면 이 부분에 금이 가서 어긋나겠죠. 그렇게 해서 변환단층이 나타나는데, 또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부분이 여기 북아메리카, 여기 미국에서 왼쪽 요 부분이 변환단층이 나타난 그런 곳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북아메리카 윗부분 여기랑 그 다음에 중앙해령의 가로 부분의 변환단층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명과 함께 연계했을 때 이걸 외우거나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따져가면서 배우는 거, 지명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의 판의 이동에 대한 공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권 변화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 앞에는 지금 판 구조론이라고 해서 판의 이동을 살펴봤는데요. 판의 이동 속도는 1년 동안 적게는 1cm, 많게는 10cm 정도 움직이는 그런 정도이니까 여러분들 그걸 사람들이 느낄까요? 거의 못 느끼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되지만 오늘 우리가 판의 이동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 구조론에서 얘기하는 판의 이동 속도는 워낙 느려서 그거에 대한 피해나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어느 걸 주로 언급하냐 하면 직권의 변화 중에 우리가 가장 아주 겁내하는 게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죠.
그래서 그 화산 활동과 지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구 내부에서 맨틀의 뜨거운 열 에너지로 인해서 마그마가 용융된 상태죠. 용융되어 가지고 위로 이렇게 분출되면서 화산가스라든가 화산 쇄설물, 그러니까 화산재나 그리고 용암이 분출되는데, 용암 뜨거운 불기둥 같은 것들이 막 흘러내리면서 이 용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화산가스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성비가 내리면서 생태계 파괴,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용암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미리 하여튼 이 화산 활동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이롭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서 그걸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나 화산 쇄설물들이 토양에 계속 축적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토양이 비옥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토양이 비옥해지니까 농사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 더 나은 그런 형태의 토양으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기운 때문에 온천이나 지열 발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될 수 있죠. 특이한 지형이나 이런 것들로 제주도처럼 그 화산 활동의 어떤 흔적이 남아서 이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화산 활동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또는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진은 이렇게 지구 내에서 그 지층에 축적됐던 그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진동, 파동의 형태로 흔들림, 땅이 흔들리는 걸 말하는데요. 이 지진 때문에 뭐 건물이 붕괴되거나 굉장히 그 무서운 지진 해일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산사태가 나고 가스가 누출되고 뭐 화재가 나고 막 이러는 그 두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 텐데, 그런데 이 지진에 의해서 우리가 얻은 귀중한 것이 있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P파, S파를 관측해가지고 그 P파, S파의 관측으로 알아낸 게 지구 내부 구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P파는 종파라서 마치 지렁이를 연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는 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면서 앞으로 직진하죠.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종파, S파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액체도 통과할 수 있고 기체도 통과할 수 있고 고체는 물론이고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S파는 뱀처럼 가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가겠지만, 그런 형태의 횡파는 액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기체도. 고체만 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S파가 도착하지 않는 암형대를 알아내거나 또는 S파가 늦게 도착하는 그 시간대를 가지고 지구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구 내부의 석유 자원이나 뭐 석탄 자원이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 지진파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 중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시스템에 대한 4단원의 설명을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충적으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학습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